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제 이 영상을 찍었어요. 연봉 1억을 넘은, 3년 만에 연봉 1억을 넘은 친구. 이 친구에 대해서 했는데, 이제 실명이 제가 실수로 걸어놓아가지고 다시 찍습니다. 아마 이제 새로운 얘기도 나올 수 있어요. 저는 항상 그렇게 준비하고 찍는 편은 아니니까, 이런 이제 그냥 일반적인 얘기는. 그러니까, 뭐 한번 새로 보시는 분도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카톡이 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선물을 줬어요. 어저께. 이게 13일에 이 카톡이 오고 어저께 이제 줬습니다. 그래서 한우 세트 진짜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잘 받았는데, 이렇게 선물까지 줄 필요는 없는데 그렇게 소식만 알려줘도 참 고마운데, 그 참 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좋죠. 저는 제가 가르친 친구들이. 이 친구는 비전공자고, 그리고 지금 이제 팀노바 졸업하고 이제 3년차 개발자에 현재 연봉 7천. 그리고 지금 CTO 직급을 일하고 있고, 다른 회사에서 협업 제안을 많이 받고 있고, 협업 업무로 인한 부가수익으로 하면 연봉 1억 진즉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1억 넘은 지가 꽤 됐겠죠? 스승의 날 기념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서 그렇지 그 전에 넘었다는 거니까. 사실 근데 이게 말이 되냐 싶겠죠. 팀노바에 있는 뭐 많은 일들이 말되는 일반적인 사람들이랑 달라요. 일반적인 테크팀이랑 완전 다르죠. 왜 그러겠어. 내 삶을 투영했거든. 늘 말씀드리지만 개발업계는 실력에 따라서 대우가 많이 달라요. 그리고 그거를 가장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우리가 아닐까? 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이 친구 사실 어제 뭐 실명 보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아무튼 나름대로 이제 은근히 막, 그러니까 더 이상 말해주면 안 되겠다. 아무튼 뭐 나름대로 이제 꽤 팀노바 내부에서는 제가 이제 우수학생으로 되게 이뻐하는 친구라서 좀 아는 사람도 많고, 그래요. 그리고 내부에서는 알죠. 왜냐면 내부에서는 나중에 특강, 아니, 억대 연봉 3년 만에 억대 수익을 한, 오히려 처음에, 물론 저는 이제 스승이라고 말할 사람이 없긴 없었어요. 근데, 저는 참 힘들게 배웠는데, 제가 그렇게 하면서 좋았던 거는 이런, 뭐 배우는 그 각 기술이나 테크닉이나 어떤 연산에 있어서, 해결 방법들을 그러니까 강사로서는 참 좋은 테크닉들을 많이 배웠지만 스스로 독학을 너무 빡세게 했지. 근데 그게 한 10 몇 년이 걸렸으니까. 근데 이제 팀노바에 있는 친구는 그 당시 내가 10 몇 년 했을 때보다 더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거에 이렇게 될 정도니까. 제가 10대 때 참 어렵게 배웠거든요. 10대 때 하고, 이제, 현업에 가서도, 이제 현업에 가면은 장애물이 많지. 다 이제 무능한 그런 사람들도 참 많았던 것 같아. 내가 만났던 개발자들은. 그러니까 되게 약간 동태 눈깔이라 해야 되나? 눈빛이 회색이고 막, 뭐 꿈도 미래도 없고, 개발자는 3D 업종이고, 이거는 자기 자식에게 절대 물려주고 싶지 않은 쓰레기 직업. 이렇게 자신의 직업을 그렇게 정의한 사람이 너무 많았거든. 왜냐면은 여러분 때랑 저 20살 때랑은 너무 다르죠. 그 17년 전인데. 그러니까 17년 전에 저는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개발자 쪽이 그랬어요. 그리고 커트라인도 공대가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었고. 근데 지금 완전 반전을 거듭하고 있죠. 지금 뭐 개발자 개떡상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당시에 뭐 개떡상을 안 했나라고 보면, 그 당시에도 뭐 실력자들은 어차피 개떡상 했었어요.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기술을 다루긴 하는데 진짜 부자 된 사람들은 졸라 많거든? 근데 그런 얘기들이 거의 없지. 맨날 IT 업계 노동자의 눈물 막 이러면서 맨날 불쌍한 것만 이렇게 나오니까 언론에서. 근데 그런 직업 아니거든. 미국에서는 그 이전부터 사실 개발자 배우자 선호도 1위 막 이렇게 될 정도로 고연봉에다가 꽤 탄탄한 직업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불과 한 10년 전부터 그런 여론조사 나오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한국이 이제 천천히 그런 시기가 온 거지. 근데 그렇게 만들려면 일반적인 프로세스로는 절대 안 되거든요. 사람들이 되게, 제가 마케팅 키워드로 우리 신입 구직 연봉 뭐 4천 이렇게 하고 교육청에 인증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저도 할 수밖에 없었냐면, 사실 사람들이 1차원적이에요. 특히나 바로 앞에 보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신입인데 나 얼마 연봉 받을 수 있어? 이게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 그러니까 그냥 그게 단순하고, 그리고 마케팅 키워드는 단순한 게 최고거든. 그래가지고 그냥, 그래 우리 고연봉 받고 있다 이건데, 사실 팀노바의 진가는 이렇게 시간이 지났을 때 연봉이 많이 오르는 그런 프로세스가 훨씬 진가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증명하기까지 지금 3년이 걸린 거지. 사실 팀노바 창업하고 이제 교육기간 하고 뭐 아웃풋 나온 데까지 좀 걸리지. 연봉 7천에 부가수익 1억이면 저런 애들은
이제 IT 업계에서 그냥 계속 투더문 하는 거예요. 이제 달나라까지 가는 거지. 그런 애들, 저런 애들은 이제 가난하게 살 수가 없어요. 가난하게 살래야. 뭐, 연봉 1억 가지고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런 친구들이 기술력도 있고, 주변에서 열광하는 개발자인데, 저런 애들 가만 놔두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가르칠 때 이 친구를 유난히 제가 이뻐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친구가 그렇다고 해서 엄청 우수 학생이었냐? 저는 우수 학생의 기준이 태도가 좋은 학생이 우수 학생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천재를 그렇게 많이 믿진 않아요. 진짜 천재적인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걸 인정하지만, 그 천재적인 사람들은 사실 내가 교육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보다는 그냥 지가 알아서 하는 것 같고, 제가 관심 있는 사람들은 과연 천재일까라고 생각해보면 학원에서 이렇게 배우는 친구 치고 천재는 많지 않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피지컬이나 이런 게 막 뛰어난 사람들에 대한 기대치가 아예 없어요. 그냥 저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뛰어나기 때문에 뛰어난 강사를 만나면 이 친구 뭐 이끌어주는 건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오히려 저에게서 문제를 찾는 스타일이에요. 이 사람이 잘 못한다는 건, 이 사람이 열심히 하는데도 잘 못한다는 건 그걸 지도하는 내 입장에서 잘 못하고 있다. 이거는 강사에게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모든 문제를 저에게서 먼저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학생이 해야 될 것과 그렇지 않은 거를 분리해서 설명을 하는 편이었죠. 그런데 이제 3년차 때, 저 때가 이제 팀노바 창업하고 3년차잖아요. 그 3기니까, 지금 7기니까 그 이후로 4년이 지났죠. 근데 이제 그때 들어온 친구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 유난히 저를 많이 잘 따라줬고, 그리고 제 말 한마디 한마디를 굉장히 주의 깊게 들어줬던 친구예요. 막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그래도 막 열등감이 없던 애도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더 잘한다고 평가받던 친구가 있었는데 걔한테 계속 라이벌의식 느끼고 더 잘하고자 했던 친구예요. 그런데 사실 인간이라는, 저는 그때도 근데 많은 친구들한테 그랬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라이벌의식 느끼지 말라고. 지금 어차피 현업에 가서는 혼자 하는 거고 자기 혼자 어떻게 성장할지를 봐야 되고, 그 사람마다 1년차 때 빛을 발하는 사람이 있고 2년차 때 빛을 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완벽한 매력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서 시너지가 딱 일으켜질 때의 시점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바 기초 때 조금 자기가 못한다고 옆에 사람들이랑 막 지금 막 너무 비교하고 막 그 조금 못한다고 막 혼자 막 현타 와가지고 막 갑자기 혼자서 막 그냥 비련의 막 남주인공 여주인공 돼가지고 막 그런 애도 너무 많거든. 근데 난 그럴 때마다 막 됐어 그냥 해 막 이렇게 하거든. 그죠? 뭐 헛소리 하고 있어. 뭐 그 정도도 그 정도밖에 안 해놓고서 막 이렇게 그냥 해요. 왜 그러면 그 중요하지 않거든. 지나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 당시에 그 친구는 그 힘들어도. 근데 이제 참 저 때 감성이 정말 복불복이 심했어. 그러니까 사실 막 그 밑도 끝도 없이 의심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막 진짜 높은 팀장 믿으면 잘 될까? 뭐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았고. 저 때 그랬죠. 지금은 신뢰도가 높은 친구들이 많지만 3기 때잖아요. 창업하고 3년차 때. 그리고 취업한 친구들이 한 10명 뭐 10명에서 20명 남짓도 안 되던 시기잖아. 지금은 뭐 170명 뭐 180명 이렇게 다 고연봉으로 취업을 한 100% 취업한 그런 말도 안 되는 진짜 레전드 사기급의 그런 교육기관이지만, 많은 친구들을 양성해낼 수는 없지만 여기서 양성된 친구들이 잘 못 산다? 그런 거는 상상할 수가 없죠. 어쨌든 참 그 당시에 절 잘 믿어줬던 친구예요. 어떤 저의 철학이나 저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공감하면서 그런 친구도 잘 됐죠. 이 친구 말고 이제 뭐 걔는 실명 거론해도 되니까, 걔는 이제 1000명이란 친구도 지금 엄청 잘 나가요. 그 친구도 참 저한테 힘이 많이 됐죠. 이 친구도 많이 생각나고, 제가 몇 명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뭐 그 당시에 제가 좀 많이 멘탈이, 저도 사람이니까 멘탈이 힘들 때가 많잖아요. 특히나 학생들이 흔들릴 때 하도 주변에서 고연봉으로 가니까 하도 막 시기 질투가 너무 많고, 그리고 너무 잘하니까 이제 사실 막 일반 유저인 척 해가지고, 학원인데 막 학원 관계자야. 왜냐면 내가 그 다음에 확정할 수 있는 게 되게 해코지한 적이 많았거든, 다른 학원에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력으로 안 되면 원래 다 그래요. 뒷담화로 시작을 하는 게 한국인들 김치 종특이잖아. 그러니까 그거 뭐 하루 이틀 본 거 아니잖아. 우리 학교 다닐 때부터 그런 거 엄청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참 빡센 것 같아. 잠시만요.
아무튼 뭐 이 당시에 참 그 신뢰도가 높은 친구인데 그런 이렇게 생각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이 친구들 말고 많죠. 사실 170명 막 180, 한 졸업생 몇 명 되지? 한 180 몇 명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 하나하나가 얼굴 보면 아 이 친구는 뭐가 장점이었고 뭐가 단점이었고 이런 히스토리가 있었고 다 생각나요. 왜냐면 소수정예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명 한 명의 개성이 생각이 나는 경우가 많죠. 뭐 사실 뭐 그냥 서로 그 이후에 별 연락 안 하고 그냥 뭐 시니컬하게 지내는 사이도 있지만 사실은 정말 막 시간 지나서 참 계속 생각나는 친구들 그 당시에 참 고마웠다. 나 내 멘탈을 참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 강사도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말한 철학이나 경험들이 맞다고 확신을 하죠. 사실은 확신은 하지만 그래도 그걸 잘 들어주는 학생이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정말 가르치는 사람도 직업이기 때문에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외부에서 아무리 저는 외부에서 워낙에 저 현업에 있을 때나 뭐 그럴 때도 좀 허접한 애들이 그러니까 실력 안 되는 애들이 뒤에서 잘하는 사람들 뒷담화 하는 걸 같이 듣기도 했었고 이런 걸 되게 많이 봤어요. 사실은 여러분 현업에 가면은 뭔가 되게 아름다운 세상 펼쳐질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들 돈 많이 받고 권력구조에 의해서 라인 타고 이런 걸로 막 싸우고 그런 게 일반적인데 그런 거를 가장 클린하게 해결하고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으려면 좋은 실력을 가지면은 아우 막 그런 찐따들 막 그렇게 하는 거 전혀 신경 안 써도 돼요. 저는 근데 현업에서 그렇게 찐따들 그러는 거 많이 봐가지고 어차피 앞에 가면은 뭐 한마디도 못해 그런 애들. 그러니까 뒤에서 이렇게 막 술자리에서 막 뒷담화하고 그런 애들 있거든. 근데 그런 애들 어차피 걔네들보다 내가 훨씬 실력도 좋았고 그걸 떠나서 걔네보다 훨씬 돈도 잘 벌고 잘 살 자신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애들 별로 신경은 안 썼지만 그런 부류들이 많아요. 의외로 개발자들이 기술을 다루고 막 클린할 것 같지만 그거는 진짜 괜찮은 분들 얘기고 사실은 어느 집단이든 그렇게 뒷담화가 있는데 근데 그런 거를 좋아해. 근데 아마 이제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뭐 어떤 사람들은 연봉이 뭐 4천도 못 넣고 3천도 못 넣고 이런 사람 많을 텐데 3,500도 안 되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되게 짜증이 나겠지. 근데 그거는 본인들이 선택이 좌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3년 만에 역대 연봉 개발자 되는 거는 사실은 물론 이제 연봉은 7천인데 그만큼 회사 업무에 힘이 남는 거야. 충분히 다른 업무를 하고도 남을 정도의 피지컬이 되는 거죠. 제가 이 다음 영상에도 하나 또 올려드릴 건데 진짜 참 재밌는 일이 또 생겼어.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팀노바는 제가 예전부터 알겠지만 계속 지켜보시라고 얘기하는 게 그냥 돈을 그냥 4,500에 갔습니다. 그럼 행복하게 산다고? 아니야. 유지해야지. 유지하는 걸 떠나서 그 위에 올라가야지. 근데 이렇게 설계를 해놓은 거예요. 팀노바는 사실 단순하게 그냥 들어가고 이런 걸로 할 거였으면 내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내가 이런 데다 영상 올리면서 당당하게 얘기하겠어? 솔직히 말해서 웬만한 그 원장들은 그 커뮤니티에서 그런 아무리 허위 사실이라도 그런 식으로 글 올라오면 졸라 막 그 심장 떨리고 그럴 건데요. 저는 그래도 진짜 오래 하기도 했고 내가 학생들한테 한 거에 사실 일말에 그렇게 내가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난 그렇게 할 거야. 왜냐면은 결과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개발자들 감성이랑 달라요. 이거는 노프 팀장 스타일인 거야. 제가 바닥에서부터 위까지 올라올 때까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걔네들이 알겠어? 그런 애들이 노하우 1도 없는 애들한테 제가 그런 애들 막 비 맞춰가면서 살 정도로 우리 학생들을 망칠 생각은 없거든요. 결국엔 원래 그래. 부모들도 이렇게 자기 자식한테는 노하우들 다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노하우들이 부자들은 부자들끼리만 그 공유를 해요. 그런 것처럼 저도 제 학생들에게만 그런 걸 공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제가 맨날 보면은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지 이런 거 되게 많을 거야. 특히나 수업 듣는 친구들은 더 그게 심할 거예요. 나는 개발은 기술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이제 본인 생각이고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코딩은 예전부터 얘기하지만
코드를 전개하는 건 생각을 전개하는 거고, 코드는 그 나의 작품을 표현하는 하나의 그런 유기체 같은 거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작가 정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작가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 작품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그걸 생각해야 돼. 근데 우리는, 예술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물론, 근데 이제 예술보다는 일단 회사에서 일을 한다는 건 그 회사의 니즈에 맞춰진 기술을 제공하고 원하는 거를 실질적으로 만들어주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니즈가 분명한데 그 니즈를 파악하고 그거를 코드화 시켜서 옮기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전문 영역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거에서 필요한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걸 디테일하게 다 해체하고 그 해체한 걸 기반으로 해서 일단 기술적으로 재완성하는 거. 이게 지금 팀노바에서 기술적으로 완성하는 부분이고, 그 외적으로 이제 연봉이 오르고 도대체 자본주의는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해결했을 때 우리 개발자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 생각, 철학, 이 많은 것들이 반영이 돼서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1차원적으로 막 받아들이고 막 이런 친구들이 팀노바 내부에도 많았죠. 그냥 수업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그냥 좀 그래. 자기 작품 코칭하는 것만 원하고 이런 친구들이 많던 시절에 제 얘기를 귀담아 들어줬던 친구들은 지금 연봉 진짜 다 높아요. 참 제가 생각나는 친구들 참 많긴 한데 그런 친구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여러 명 있죠. 아무튼 많아요. 그 생각나는 친구들 한번 다 리스트업 한번 해봐야 되나. 근데 연락 자주 오죠. 자주는 안 와. 사실 자주는 안 오는데 종종 오지. 종종 오다가 맞겠다. 근데 아무튼 그런 친구들, 근데 사실 연락 안 오고 그냥 잘 살아도 좋지. 근데 이런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잘 살고 있다? 왜냐면은 교육자 입장에서도 내가 억대 연봉 되는 거는 별로 어렵지도 않고, 왜냐면 난 기술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내 학생들이 억대 연봉 되는 거 참 굉장히 상징적인 거죠. 교육자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완전 전업으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에 제 인생을 걸겠다라고 한 시점에 저는 포기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사실은 뭐 한 두세 분야, 뭐 첫 번째 분야는 개발이겠고 두 번째 분야는 말씀드리기 싫고, 이제 세 번째 분야인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분야에 올인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혼자 부자 되는 것보다 같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자. 이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어요. 뭐 그렇게 해도 뭐 착한 사람이란 건 아닌데,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부자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데, 특히나 내가 좋아하는 개발하면서 부자가 되고 싶어. 지금까지 이제 부자라고 하면은 사업가들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개발을 잘하는 사람들은 사업가에 비해서 좀 안정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장점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망했을 때 기술이 있기 때문에 다시 직업 구하고 이런 거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봤을 때 리스크도 적고, 그리고 내가 가르친 학생들이 윤택하게 사는 거를 참 만들기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처음에는 그냥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들면 사람들이 열광할 줄 알았어. 근데 이제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열등감 폭발하고, 오히려 근데 그런 애들이 좀 찐딴 게, 그런 애들이 또 만약에 대기업 갔다 그러면 인정 막 이런다. 왜 대기업 개발자들은 몇 번이라도 일을 해봤는지는 졸라 궁금하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대기업도 그 조직이 크다 보니까 진짜 레벨이 다 다르고 관리만 하는 애들도 되게 많고, 진짜 핵심들은 애초에 뽑을 때부터 딴 데로 가요.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물론 팀별로 다르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팀노바가 대기업을 보이콧하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대기업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게 절대적인, 특히나 이제 그 프리니들이 주로 많이 그러죠. 프리니들이나 뭐 대학생들은 그냥 이제 간판이 중요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연봉이야. 그러니까 사실 뭐 강남 부자들이 무슨 대기업 다니나 자기 사업하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좀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계점이 있다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 그리고 그러면서 결국엔 사업을 하게 될 건데, 사업하면 처음부터 대기업 차리나? 아니요. 작은 기업 스타트업부터 하잖아. 그러면은 스타트업 경험이 훨씬, 작은 사람들이 싸우는 법을 배워야지. 단편 영화 찍는 법을 배운 다음에 이제 회사가 커지면 그때 블록버스터 전문가들이 영입하면 되죠. 회사가 커지면은 인재들을 많이 뽑으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좀 수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작은 기업이 어떻게 성장하냐는, 사실 진짜 정말 작은 기업을 성장시킨 대표님들한테 배울 게 진짜 많거든. 그런 작은 기업의 CTO 분들한테 배울 것도 진짜 많고, 저는 그렇게 조금
조금 이렇게 거칠고 날 것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물론 이제 이거를 학생들한테 설득하기도 힘들어. 무조건 다 대기업만 바라보고 화려한 걸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있어 보이는 거 좋아하지. 여러분들 호텔리어 연봉이 높은 줄 아세요? 나 호텔 많이 다니니까 그 호텔리어들 뭐 얘기를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호텔리어들 연봉 그렇게 안 높아요. 그렇게 멋있고 간지나고 멋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연봉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죠. 명품 매장에서 일한다고 연봉이 높은 건 아닌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런 이제 있어 보이는 직업의 느낌보다는 사실 내실을 추구해야 될 때 아닌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에 들어갈 거면 진짜 저는 맨날 경력자로 들어가는 거 많이 추천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봐봐, 쿠팡도 그렇고 정말 많은 곳에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가 이제 대기업 들어가면 좋은 조건으로 가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되게 애초에 중소기업에서 그냥 졸라 그냥 슈퍼스타야. 어디 가든 다 좋아해. 사장님 너무 좋아하고 CTO 분들끼리 너무 좋아해.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가면은 이제 대기업 가더라도 진짜 좋은 핵심으로 가요. 기술력 인정받으면. 그러면 핵심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대기업에도 탄탄대로 걷는 거야.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테크트리를 예전부터 소개를 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주변에서 딱 해봤자 그냥 그냥 고만고만한 그 선배들한테 듣는 수준으로 지금 제가 하는 얘기들에 이런 비슷한 얘기 들어본 적 없다는 걸로 저한테 참 많은 안 좋은 얘기들을 했다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뭐 터무니가 없는 소리네 뭐네. 터무니가 없는데 어떻게 교육청이 인증을 하며 지금까지 정말 뭐 회사명까지 공개하면서 어느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연봉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다. 이런 얘기 난 다 하잖아. 그러니까 누가 터무니없는지 잘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게 있다? 보편적으로 돌아다니는 것들이 뭐 진리인 줄 알아. 근데 보통 진짜 부자들이나 진짜 대단한 사람들은 그렇게 엄청난 보편적인 상식선에서 살지 않아요. 좀 달라요. 다 비슷하게 사니까 비슷하게 사는 거지. 하이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은 좀 다르겠죠. 관점이나 생각들이.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배울 필요가 있죠. 뭐 최소한 맹신할 필요는 없지만 저런 의견도 있구나 정도로 치부해주면 좋은데,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다양성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 정말 좀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는 장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시기 질투도 그만큼 많거든. 관심이 많은 만큼. 그래서 참 이렇게 하면서 이런 친구들 왔을 때 자랑스럽고 참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10년 주기로 봤는데 정말 이렇게밖에, 그러니까 이 3년밖에 안 걸렸다는 거 참 놀랐거든. 물론 이제 다른 친구들도 정말 잘 살아요. 이 친구 말고도 또 넘은 애가 있어. 근데 그 친구는 저한테 이렇게 찍힌 게 있어가지고 제가 그 친구를 그렇게 막 엄청 좋아하진 않아요. 제가 싫어하는 성향으로 성장한 케이스라서 제가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실수도 좀 했었고. 그래서 그 친구는 언급하고 싶진 않은데, 아무튼 이게 그렇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는 영리한 편인 것 같아요. 영리한 편인 것 같고, 저는 뭐 스스로 저걸 해냈고, 보통 지금 IT 업계에 이제 저렇게 이제 잘 나가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다 본인 스스로 영리하고 열심히도 하고 해서 잘 된 케이스인데, 보통 이걸 후천적으로 좀 만들고 싶었다는 거죠. 다만 조건이 있어. 나에 대한 신뢰도가 있는 상태에서 오라 이거죠. 제가 하는 얘기들이 독특할 거예요. 독특하지. 근데 그런 것들 진짜 열심히 듣고 질문도 적극적으로 하는 친구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막 근거도 없이 이렇게 하는 스타일 아니고, 그리고 참 제가 계속 말하지만 팀노바는 시간이 지날수록 평가가 계속 달라질 거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사기꾼들이면요 사실은 자기들이 사기치는 게 걸릴까봐 두려워하겠지. 그래서 더 다른 여론으로 덮고 하겠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묵묵히 제 길 가는 거예요. 어차피 잘못한 게 없고 불법한 것도 없고, 여기 내부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나랑 신뢰도가 얼마나 두터운데, 그래서 그 친구들 잘 가서 우리끼리 행복하게 사는데 외부에서 무슨 얘기하든 사실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시간 지나면 알아서 자정작용이 생길 거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더 많이 나와야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3년 만에 연봉 1억은 좀 그렇고, 그리고 지금 이제 수강생들도 이거 많이 보는데, 이제 이런 거에 너무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스트레스 받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열심히 했죠. 근데 운도 있는 거예요. 3년 만에 저렇게 된 건 너무 빨라요, 사실은. 물론 그만큼 이 친구는 매력 있고 열심히 하고 욕심도 많고 수업 때도 정말 적극적으로 들어주던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러면 타고난 머리가 똑똑하냐? 정말 미안한데 타고난 머리가 똑똑했으면 서울대 이런 데 갔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그런 친구는 없어요. 팀노바에서 지금 이 친구는 지방대예요. 물론 지방대 중에서는 뭐 걔 중에 뭐 낫다고 본인은 표현하지만 사실은 또 막상 그 지방에 사시는 분들에서 물어보면은 또 뭐 그거는 그 사람들 생각이죠라는 얘기도 좀 있어요. 그런 학교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방대니까 뭐 인서울, 그러니까 좋게 봐줘도 인서울에서 좀 하위권 대학교랑 비슷한 커트라인 정도의 그런 학교더라고요. 뭐 저 잘 몰라요, 대학 입시는. 그래서 그 정도의 머리라는 거는 미친 듯이 똑똑한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억대한봉자는 엄청나게 똑똑해야 된다라는 공식보다는 사실은 제가 그 IT 업계에서 개발자로 성장하는 거에서 알려줘야 되는 것들을 체득화시키고 참 열심히 해준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말하다 보니까 좀 격앙되는데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잘 될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 뒤에서 막 뒷소리하고 이런 친구들도 사실은 있었을 거고 그런 얘기 은근히 들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훨씬 돈도 잘 벌고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많아요. 제가 우수학생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괜히 우수학생이 아니에요. 태도가 참 좋고 저는 질문 잘하는 학생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자기 모르는 거 막 표현하고 솔직하고 직설적이고 이런 친구들도 좋고 막 적극적인 애들 너무 좋아. 그런 애들은 그러니까 실력이 없는 강사들은 질문하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 현업 가서 배우세요. 왜 저한테 질문하세요? 이렇게 하거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속상한 거야. 그러니까 강사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아니 학생이 질문하는데 답변을 못 해주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 여러분 제가 예전에 라이브로 막 답변 뭐 이렇게 어떤 질문 막 들어오도 막 실시간으로 제가 아는 거에 대해서 다 얘기해준 라이브 방송 많이 보셨을 텐데 실제로 그렇게 해요. 왜?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그게 돼요. 그러니까 현업을 오래 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게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 아는 선에서 알려주면 되고 모르면 같이 찾아보면 되고 같이 찾아봤을 때 검토가 훨씬 빠르지. 아무래도 경험이 많으니까 그런 거? 그게 진짜 참된 강사예요. 그러니까 IT 강사를 사실 굉장히 가볍게 보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근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분야고 좀 하대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은 가짠지 사실은. 내가 개발로도 그런 애들은 피지컬로 누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하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개발자로서 지금 계속 했으면 차라리 인생은 평탄했을 것 같아. 진짜 CTO님 하면서 계속 존경받고 살았거든, 나는 사실. 오히려 고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것 같잖아요, 개발자들. 근데 졸라 잘하고, 이렇게 지금 이 친구처럼 이렇게 성장한 친구들은 함부로 못해요, 회사들이. 이 친구랑 그 인연 끊길까봐. 이 다음에 또 영상 또 하나 더 올릴 테니까, 그 사례도 좀 재밌으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